예, 반갑습니다. 저 이봉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눈높이를 맞춰서 이제는 강연을 갖다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저 혼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눈높이를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제분 중에서 지금 여기 고2 랩이잖아요. 지금 현재 중3 학부모님이시잖아요. 그 자제분 중에서 고등학교 현재 다니고 있는 자제분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 좀 한번 잠시 들어주시겠어요? 없으세요? 그럼 지금 중3 애비가 지금 맞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지금 고등학교 자제분이 있으면 지금 현 체제를 웬만큼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비교를 갖다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자제분이 없으면 비교할 때 좀 약간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는 하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걱정은 하시고 있으시면서 대비는 전혀 안 된 상태일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도 자제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을, 원하는 대학에 학과를 갖다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8학년도입니다.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은 지금의 체제가 그냥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중3 학생들, 자제분들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근데 또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1 애들 재수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많이 바뀌니까. 그런데다가 학령 인구가 지금 계속 늘다가 지금 중3 애들은 좀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재수생이 별로 없는데 자제분들 연령대가 인원이 좀 적어요. 그럼 대학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지요. 준비만 잘하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수생 얘기하니까 좀 약간 이해를 좀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수능을 갖다 보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한 47만 명 정도 볼 거예요. 8만 명. 그 중에서 재수생이나 요즘은 또 검정고시생들도 많이 늘었어요. 재수생이나 검정고시생을 합친 인원이 전체 수능을 보는 인원의 대략적으로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3 애들이 한 65%, 재수생이나 검정고시생 기타가 35%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고3은 보통 수시로 대학을 많이 가고, 정시로는 수능을 가지고 가는 정시로는 재수생이 많이 가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은 수능을 잘 보는 학생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선택이나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는 2028학년도 지금 자제분들이 대학을 갈 때, 고3 때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가게 되는지 그걸 아셔야지만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또 그걸 아셔야지만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머리 아프시겠지만, 제가 윈수처럼 보이시겠지만 대입 제도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작할 텐데, 큰 이슈는 2028학년도 대입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교 학점제입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그냥 물론 일부 선택도 했지만 대부분은 주어진 걸 듣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 자제분서부터는 이게 이제는 학생 스스로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192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학에서 보통 보면 일주일에 1시간 들었으면 1학점이잖아요. 물론 실험 같은 경우는 공대나 이과 쪽 나오신 분들은 실험은 뭐 그렇죠. 그건 안 맞아 떨어지는데 대부분의 과목은 일주일에 1시간 들었으면 1학점, 2시간 들었으면 2학점 이렇게 편성이 되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192학점을 갖다 이수하려면 대략적으로 고등학교 때 일주일에 4시간 들은 과목도 있고요. 3시간 들은 과목도 있고요. 2시간 들은 과목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총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는 151과목입니다. 그 중에서 55과목 내외로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55과목.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쟤도 듣고 나도 듣고 그렇죠? 비슷비슷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35과목 아니면 30과목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20과목에서 25과목 정도는 애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갖다 선택하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문제는 대학도 그쪽 계통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좋아해서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 들었는데 대학은 엉뚱한 학과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고교 학점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내신이 9등급제입니다. 1등급서부터 9등급까지 편성이 돼요. 근데 자제분들은 내신이 이제 5등급제입니다. 5등급제. 그러니까 내신이 변별력이 좀 없어질 수도 있겠지요. 근데 실은 그렇게만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그 세세한 것들은 제가 지금은 러프하게 대략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 좀 이따 하나하나 세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아까 이제 수학선생님께서도 잠시 얘기했는데 논술, 서술형 평가 있잖아요. 요게 수능에서도 많이 이거를 저울질했어요. 근데 결국 수능에서는 안 내기로 했습니다. 다행이죠. 안 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더욱더 강화시킨답니다. 그러면 서술형이라는 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단답식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거 하나 알 때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갖다 하더라도 그냥 진도, 우리 아이는 어디까지 했어? 뭐 대수까지 했어? 미적분 언까지 했어? 뭐 확률과 통계까지 했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공부를 했냐, 깊이 있게 했냐, 개념을 완벽하게 터득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수능에서는 논술, 서술형 평가가 없습니다. 결정된 겁니다. 다만 내신에서는 논술, 서술형 평가가 강화된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지만 쓸 수 있다.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다음은 수능 개편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통합을 갖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근데 완전히 통합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국어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수학에 있어서 이과생들은 보통 미적분이나 기하라는 걸 선택했고요. 문과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주로 선택했고 또 탐구에 있어서도 문과생들은 사탐을, 이과생들은 가탐을. 물론 올해 현재 입시서부터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어요.
그럼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다는 건 뭐냐면 수학에 있어서 문과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공부하고 수능을 보고 사탐을 갖다 공부해서 수능을 봐도 자연계 쪽, 이공계 쪽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지정 과목 폐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제분들이 수능 볼 때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문과나 이과나 수능 보는 과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보는 과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문과 시험 범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문이과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떤 걸 고민했냐면 그러면 공대생, 특히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첨단 과학 분야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미적분 2나 기하를 배우지 않고 어떻게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겠냐. 이게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결과는 수능에는 미적분 2랑 기하를 안 내는 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것들을 고민했는지 굳이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이 어떻게 개편됐는지도 좀 이따 세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걸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제 나름대로의 지금 자제분이 정규권에 있다. 공부를 잘한다면 욕심이 생기실 거예요. 예, 전국 단위 자사고를 보낼까, 가고를 보낼까, 뭐 아니면 외고를 보낼까,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평택에 있는 일반고를 보내더라도 평택고를 보낼까, 신안고를 보낼까, 한강여고를 보낼까 이런 거 고민이 되시잖아요. 근데 저도 어렵습니다. 케이스별로 학생들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유불리가. 그래서 제가 특목고나 자사고가 유리합니다.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일반고가 유리합니다.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아이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케이스별로 좀 정리해서 마지막에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서머리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말이 어렵습니까? 그래요? 예. 그럼 난이도를 좀 높일까요? 예. 자, 고교 학점제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예. 151과목 중에서 55과목 정도를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 거고, 그리고 55과목 중에서 30과목 내외는 거기서 거기다. 쟤나 나나 다 비슷한 과목입니다. 근데 25과목 정도는 애들마다 다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를 지원하냐에 따라서 다르다. 선택이 이런 겁니다. 자, 고교 학점제는 그걸 끝냈고요. 자, 이제 내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등급제잖아요. 9등급제. 이쪽 기에 바뀐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상위 4%까지 100명 중에서 4명만 1등급입니다. 근데 이게 10% 10명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만약에 자제분을 의대를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의대를. 그러면 의대를 가려면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1.3. 이전에는 1.3도 안 됐어요. 최근에는. 근데 올해 의대 정원이 좀 늘었습니다. 1497명 늘었어요. 그 1497명 중에서 80%가 지방에 배정됐고요. 20%가 수도권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배정된 80% 중에서 또다시 60%가 지역인재 전용으로 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중학교를 저 지방으로 보내야 되냐. 특히 의대 가기 가장 수월한 게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로 애를 중학교를 보내야 되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역인재 전형을 고등학교 3년만 그 지역에서 다니면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자제분서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늦었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다 지방에서 나야 됩니다. 근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 같은 지역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중학교 3년은 저기
경상남도. 고등학교 3년은 저 강원도. 근데 고등학교를 강원도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지역인재 전형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같이 살 필요 없어요. 아이만 거기서 지내면 됩니다. 근데 벌써 중3이시잖아요. 물론 동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 동생이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이면 예, 동생을 지방으로 보내면 지역인재 전형이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중3은 벌써 안 되는 겁니다. 지역인재 전형이. 그렇죠? 자, 괜히 또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상위 10%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누적으로 보면 34%까지가 2등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체제로 보면 우리 아이가 그 고등학교 갔을 때 7% 정도 들어서 100명 중에서 7등 정도까지만 할 수 있으면 옛날 체제로 보면 2등급입니다. 그죠? 의대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로 다 1등급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문제는 의학계열은 의대뿐만이 아니라 의학계열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을 갖다 봤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신이 전교 1등입니다. 1이에요. 그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신 아무튼 이렇게 완화가 5등급으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다 유불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불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는 34%, 누적이 34%까지가 2등급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등급은 또 66%. 그러니까 3등급도 못 맞으면 이거 대학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학교도 대학도 여러 학교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높은 대학들은 뻗팅기잖아요. 근데 좀 낮은 대학들은 각 고등학교 방문해서 우리 학교 지원하라고 로비하는 대학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자제분들이 그런 대학 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회에 참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다. 요걸 갖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뭐냐면, 어떤 과목은 상대평가, 절대평가 모든 것들이 다 기재되는데 어떤 과목은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안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체제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기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바뀐 거에는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요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자, 공통 과목이 있죠? 요거 쭉. 요건 대부분 고1 때 배웁니다. 고1 때. 고1 때 배우는데 요거 기본 수학 1, 2 있잖아요. 요거는 공통 수학 1, 2를 좀 하기가 힘든 애들.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나 안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애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대신에. 근데 요거 선택한 애들은 없겠지요. 그렇죠? 요건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요것도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거는 고1 때 주로 배우는 겁니다. 고1 때. 그러면 이 중에서 고1 때 배우는 거는 한국사랑 통합사회랑 통합과학, 요걸 수능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1학년 때 배우는 거는 요것만 수능 범위예요. 예. 다른 것들은 수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 실은 이게 수학 상하가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요것도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런 수능 시험 범위는 보통 대부분 고2 때 배우는 것들이 주로 수능 시험 범위입니다. 요게 이제 공통 과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이게 다 선택 과목인데 일반 선택이 있고요.
진로 선택도 있고요. 융합 선택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선택은 국수영어 다 들어야 됩니다. 일반 선택은. 근데 이제 탐구는 사탐이나 가탐은 자기가 대학을 지원하는 학과를 토대로 해서 골라 듣는 거예요. 예, 요건 거의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 수능을 갖다 대수, 미적 분원, 확률과 통계를 보는데 선택을 안 하고 이수 안 할 거예요? 이수해야지, 공부해야지, 수능을 보지요. 그렇죠? 근데 이 대수라는 거가 솔직히 수학과 출신이 아니면 대수라는 명칭을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현재의 수학원입니다. 어머니들이 고등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거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그렇죠? 예, 요런 것들이 대수예요. 지금 현재의 수학원, 요게 이제는 지금 현재 자재분서부터는 대수라고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적분원. 미적분원이라는 건 지금 현재 수투입니다. 그러니까 다항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그런 것들의 미적분을 배우는 게 미적분원이에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뭐 설명 안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초월함수라 해서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의 미적분을 배우는 게 바로 미적분2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수능은 국어는 이렇게 세 개를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체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더 헷갈려니까. 그냥 요 세 개를 문이과 다 똑같이 이렇게, 수학은 요 문이과 다 똑같이 이렇게. 미적분 2랑 기하는 수능에서 빠졌습니다. 예. 그 다음 영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사 수능 보고요. 통합사회 수능 보고요. 통합과학 수능 보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탐구의 일반 선택, 요 탐구 과목이 있죠? 이게 현재의 탐구원이에요. 물리원, 화학원, 지구과학원, 이거예요. 이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 2입니다. 2.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기계공학과를 지원하고자 해. 그러면 물리, 그죠?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쪽에서 물질과 에너지, 뭐 역학과 에너지 이런 거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듣지 않으면 수시로 대학 가기는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자, 요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요게 사탐 과목에 있어서 융합선택 과목이에요. 융합선택 과목. 그 다음에 요게 가탐에 있어서 융합선택 과목입니다. 사탐이 6개고 가탐이 3개예요. 그러니까 사가탐의 융합선택 과목 저렇게 9개는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만 합니다. A, B, C, D, E 절대평가만 합니다. 근데 이 나머지 것들은 선택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융합선택도 사가탐 말고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상대평가입니다. 그죠? 내가 90점을 맞아도 내가 꼴찌면 5등급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절대평가는 90점이면 1등급이, A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자, 제2외국어. 요거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예체능, 그 다음에 교양. 요 교양은 패스만 하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A, B, C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아까 거로 갈게요. 자, 요리 왔습니다. 자, 이 보통 교과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통과목 고1 때 배우는 거, 선택에 있어 일반 선택, 수능에 많이 포함되는 거,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그 다음 융합 선택 과목 다 합친 거예요. 그것들은 다 절대평가도 하고 상대평가도 합니다. 상대평가가 만약에 5등급이 돼도 절대평가는 A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90점이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요거는 뭐 예체능이니까 크게 중요치 않아요. 그냥 건너뛰시고요. 요 사회과학 융합선택, 좀 아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9과목 있잖아요. 요거는 절대평가만 됩니다. 절대평가만. 그래서
이제 일반 학부모님들은 이거 교육 관계자는 이걸 걱정하는. 그럼 아이들이 상대평가가 안 들어가면 절대평가는 아무래도 A 맞기가 수월하다. 문제도 또 학교마다 쉽게 낼 거니까 절대평가만 하는 거는. 그럼 다 융합선택 과목, 사과탐은 융합선택 과목을 많이 듣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는 자 보세요. 요거는 석차 등급은 없잖아요. 절대평가만 하잖아요. A, B, C, D만 있잖아요. 근데 수강자 수가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과목 평균도 기재가 돼야 돼요. 요거 중요합니다. 성취도별 분포 비율. A 맞은 애가 몇 명인지 B 맞은 애가 몇 명인지. 아니 100명이 수강을 했는데 90명이 A예요. 그럼 A 맞았다고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좋은 점수 안 주겠다는 겁니다. 수시에서. 이해 가시죠? 그렇죠? 요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해 가셨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요쪽에 있는 건 대부분 다 고1 때 배우는 거예요. 기본 수학 1, 2, 기본 영어 1, 2 요거 말고는 다 고1 때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2 때 많이 배웁니다. 고2 때. 그리고 일반 선택이 수능에서 많이 포함되는 거고요. 요 진로 선택이고 요 진로 선택은 우리가 대입을 갖다 보면 전형이 이렇게 됩니다. 수시 전형이 있고 정시 전형이 있잖아요. 수시는 학교 생활기록부 가지고 보통 가는 거고 정시는 수능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시에서도 교과 전형이 있고요. 그냥 내신만 가지고 하는 게 흔히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이 종합 전형은 내신 플러스 비교과, 뭐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활동, 그 다음에 세부 특기상, 세특활동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종합전형을 쓸 때는 진로 선택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과대를 가려고 하잖아요. 반도체공학, 뭐 기계공학과 아니면 뭐 이런 공대를 가려고 하잖아요. 기하 미적분 다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합전형에 되게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인문계인데 경영학과, 그 다음에 경제학과 뭐 이런 데 가고자 하잖아요. 그럼 뭐 경제수학 같은 거 들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좀 약간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지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높아지냐면 교과 전형이 있잖아요. 그래 순수하게 내신만 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교과 80%. 그러니까 그거를 유식한 얘기로 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 그럼 정량이라는 건 내신. 1등급이냐, 2등급이냐, 2.3등급이냐, 2.7등급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정성평가는 이런 거, 정성평가 이런 거죠. 얘가 물리학과나 기계공학과를 지원했는데 얘가 이과에 관련된 과목을 어떤 것들을 이수했냐를 보는 거예요. 단순히 이수만 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수했으면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갖다 이루었냐. 이것까지 보는 게 정성평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과 전형은 그냥 오로지 내신만 봤었는데 거기다 일부 학교 비교과 봐봤자 출결만 봤었는데 이제는 정성평가를 같이 보는 학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어도 내신만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종합전형이라고 있어요. 종합전형은 내신의 비중이 지금 작고 내신 반, 비교과 반, 그러니까 정량 반, 정성 반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시에서는 또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애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대나 의학 계열의 논술 전형 말고 일반 학과의 논술 전형 준비하는 애들은 이런 학생들을 봅니다. 열심히 했는데 내신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쓰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논술을 준비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논술 전형 준비하는 애들을 지금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으로도 솔직히 연대도 있고 고대도 있고 논술 전형 다 있습니다. 논술 전형 서울 경기 지역의 상위권 대학은 다 논술 전형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시는 교과
그 다음에 종합, 논술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정시는 수능. 근데 또 여기서 어려운 건 뭐냐면 그러면 나는 정시로다 수능으로만 대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내신 다 걷어치우고 수능만 잘 보면 되지 않겠냐. 물론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서울대가 모든 대학의 기본이잖아요. 서울대 이놈의 대학이 여러분들 그 자제분 서울대 기분 나빠서 안 보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내신을 봐요. 그것도 정성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도 일부 인원이 아니라 한 30 몇 프로 그 정도 됩니다. 한 300 몇십 명을 정시에서도 아니 그래자도 요즘은 수시, 뭐 교과, 종합, 논술, 그 다음에 수능 전형인 정시 이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어떤 전형에서 어떤 과를 갖다 지원할 때 뽑는 인원이 쥐꼬리만큼이에요. 무섭습니다. 쓰려고 보면 5명 뽑고 막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정시에서 그렇게 인원도 별로 없는데 그것도 또 내신 들어가는 거 일부 빼기 때문에 수능만 가지고 뽑는 인원이 더욱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중3 학생들의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연도 애들이 재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어려움도 또 있다는 거예요. 첫 해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도 어려운데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명확하게 2028학년도 수시나 정시 일자도 안 나왔어요. 수능을 언제 보는지도 내년 초에, 내년 상반기 때 나옵니다. 그리고 몇 문제를 낼 건지, 몇 분을 볼 건지, 몇 시간을 볼 건지 이런 것도 내년 상반기 때 나옵니다. 아직까지 그런 거 결정 안 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결정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예체능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양은 패스만 하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A, B, C로 다 절대평가만 응시해가지고 요거는 뭐 분포 비율 이런 것도 명시되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 표에서 보셨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점점점 있는 것들은 별로 중요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수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에 대해서. 뭐 요거 기존 거는 지금 자제분 중에 고등학교 다니는 자제분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뭐 보지 마시고요. 옛날 거 자꾸 생각하면서 머리 아파하실 필요 없고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수능은 이제 문이과가 통합됐습니다. 문과나 이과나 똑같은 과목 수능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이런 겁니다. 똑같은 과목 수능을 보면 자기가 이제 문과 쪽 학과로다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냥 현실이니까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이과 쪽 공부하는 학생들이 문과 쪽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좋습니다. 옛날에는 문과 쪽 공부했던 학생들이 지금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뭐 이과 쪽 관련 학과 문과 공부했어도 이렇게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과들이 있잖아요. 뭐 조경학과, 컴퓨터공학과 이쪽으로 교차해서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는 반대가 됐습니다. 이과 공부한 애들이 대학을 높게 가기 위해서 문과로 다 교차해서 원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문과 공부하는 학생들이 약간 학력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통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생들은 내신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수능도 그렇고, 등급 잘 맞기가 조금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실 거 없는 거는 그냥 같은 학과, 비슷한 학과를 쓰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그래서 국어는 이렇게, 그 다음에 수학은 이렇게,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요거. 지금 교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대요. 그럼 학생들의 부담이 덜어진 거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수학은 문과생들은 덜어진 게 아니에요. 문과생들은 아까 이제 박현민 선생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확률과 통계에서 좀 어려운 거, 통계 맨 뒷부분 얘기하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모비율,
표본 비율, 이게 좀 약간 가르치기도 좀 힘들고, 학생들은 원리를 설명하며 다 딴짓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게 이게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문과생들은 약간 좀 부담이 더 되는 거고, 이과생들은 다만 미적분, 투랑, 기하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부담이 주는데, 그거는 그거 가지고 부담이 준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국어도, 또 지금 걸 얘기하네. 언어와 매체는 합법과 작문 중에 하나 선택이잖아요. 근데 바뀐 수능은 다 공부해야 되는 거 다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탐구를 보세요. 지금은 이과나 문과나 탐구 두 과목만 선택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탐구가 몇 과목입니까? 통합사의 1, 통합사의 2,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몇 과목이 되는 거예요? 4과목이 되는 겁니다. 문과나 이과나 두 과목만 수능 봤으면 되는데 이제 4과목을 보는 거예요. 물론 내용은 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그 사람들 얘기지요. 자, 9월 26일인가요? 올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탐구에 대해서만 예시 문제가 발표가 됐어요. 예시 문제가.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통합과학을 얘기하면 물리가 있고 화학이 있고 생명과학이 있고 지구과학이 있잖아요. 한 과목에서만 문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좀 약간 변별력을 갖춘 거는, 즉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좀 변별력이 있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과목끼리 짬뽕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지요? 그러니까 두 과목, 세 과목이 짬뽕돼서 두 과목, 세 과목의 내용이 짬뽕돼서 한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렵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 고1 때 배우는 기본적인 거로다 수능을 본다고 얘기하지만 변별력을 갖추는데 하등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수학 강의를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제가 문제 낼 때 여기 아무리 똑똑한 학생들이 있어도 빵점 맞게끔 내려면 빵점 맞게끔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거고요. 다 100점 맞게끔 하려면 그건 이제 힘듭니다. 예. 예. 아무튼 난이도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원장님이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여기 5시 반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5시 20분이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또 너무나 또 열심히 설명하다 보면 시간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5시 20분 되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학생들이 수업 시간 끝났는데 쉬는 시간까지 수업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지금 이 설명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빨리 가셔가지고 또 집에 가서 또 하실 일도 있는데, 예. 그래서 아무튼 5시 20분에 딱 끝내야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가급적이면 10분에 끝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자꾸 시계를 보는데, 이게 좀 역방향이라, 예. 자, 그래서 수능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제 생각입니다. 수능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과목만 집중적으로 수능 공부하면 되는데 이제 4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탐구만. 그렇죠? 그리고 요 얘기 하겠습니다. 작년서부터 정부에서는 킬러 문제 안 내겠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했습니다. 물론 최상위권 학생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약간 좀 딴 세상 사는 학생들처럼 보이는 그런 최상위권 학생들은 싫어했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킬러 문제 안 나온다고 막 좋아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많이 성적 올릴 수 있겠구나. 근데 웬걸?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근데 이겁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킬러라는 정의랑 학생들이나 학부모님께 생각하는 킬러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킬러는 어려운 문제를 킬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문제를 킬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렵든 쉽든 엄청나게 어려워서 애들이 다 틀리고 오답률이 엄청나게 높아도 하나의 전문적인 지식이 가미가 되지 않았으면 킬러 문제로 안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학생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중요치 않습니다. 풀기가 수월하면 킬러 문제가 아닌 거고요. 풀기가 어려우면 킬러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킬러라는 정의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정부가 생각하는 거랑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랑. 그러면 정부에서 킬러 문제 안 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문제 안 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을 갖추겠다. 변별력을 갖춘다는 거는 난이도가 있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기조, 통합입니다. 통합. 이것저것 다 짬뽕 시켜서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수학을 얘기해 두면 분명히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시험 범위가 아니지요. 중간에 그걸 이용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는 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능 문제, 수능에 대해서만큼은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탐구가 2과목이었던 게 4과목이 되는 꼴이다.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건 똑같습니다. 요즘 애들 거의 잘 안 해요. 그렇죠? 몇 년 전에는 제2의 국어나 한문을 선택했을 때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대학은 사탐 한 과목 대신에 요거를 다 대체할 수 있었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별 중요치 않기 때문에 거의 안 하는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수능은 절대평가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수능에 있어서 절대평가는 영어 절대평가인 거 아시죠? 그냥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A입니다. 무조건 1등급이에요. 수능에서는 1등급으로 얘기합니다.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렇게 되는 게 절대평가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영어, 한국사, 제2외 국어나 한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평가예요. 그리고 아까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지만 수능은 상대평가가 되는 국어, 그죠? 수학, 그 다음에 탐구는 9등급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9등급제가. 게다가 지금도 현재 EBS에서 50%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 연계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EBS 연계되는 것도.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발표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거 출제 범위에 포함된 과목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뻥입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면 욕할 뻔했네. 그죠? 예, 이건 아무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부 얘기예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현재 전년도랑 올해 정부의 기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의 기조를. 일단 뭐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올해도 늘렸잖아요. 1,497명. 내년에 또다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늘린 것까지도 철회해달라고 지금 의사 선생님들께서 지금 반자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 지금 뭐 수치도 벌써 다, 그죠? 예. 원서 지원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정시를 줄여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늘리고자 하는 의대 정원은 못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늘려도 계획대로 늘리지 못하고 조금밖에 못 늘리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는 첨단 과학 분야 융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늘렸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TO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의대 인원을 없었던 TO를 새롭게 늘린 거잖아요. 첨단 과학 분야도 없었던 걸 새롭게 늘린 겁니다. 반도체, AI, 뭐 이런 거, 바이오, 이런 게 첨단 과학 분야예요. 예? 이런 걸 늘렸습니다. 예. 근데 올해 정부의 기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전공이에요. 무전공이라는 게 뭐냐면 학과를 딱 선택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자유전공학부라고 얘기하죠. 아니면 어떤 학교는 자율전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학교는 그 학교 나름대로의 이상한 이름을 씁니다. 애들 헷갈리게. 뭐 한양대 같은 경우 한양 인터컬리지.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자유전공학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자유전공학부는
나는 물리학과, 나는 수학교육과, 나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학부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이 될 때 과를 갖다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많은 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무슨 과를 쓰려면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것들이,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올해 무전공을 학교별로 다 30%까지 채워라. 이렇게 정부의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현재 서울, 경기 주요 대학들은 29점 몇 프로가 자유전공으로 뽑습니다. 그럼 게 애매한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방향이 뭐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비교과, 세특, 창체활동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죠? 자유전공학부는 문이과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단과들별로 뽑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각 대학은 이 자유전공학부는 종합전형으로 뽑는 대학들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조금의 대학이에요. 다 뭐를 뽑습니까? 교과전형으로 뽑습니다. 네, 교과전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전형으로 뽑는데, 그러니까 교과전형으로 뽑을 수밖에 없죠. 종합전형을 뽑으면 선택과목 이런 게 다 비교과 이런 것들이 다 무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도대체 방향을 어떻게 잡은 건지, 내가 산으로 가야 되는지 바다로 가야 되는지, 나한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면 과를 갖다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학 가는 걸 목표 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과 전형으로 쓸 건지 종합 전형으로 쓸 건지 논술 전형으로 쓸 건지 정시로 갈 건지 그거를 결정하라고 얘기하는 건지 진짜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케이스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케이스별로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킬러라는 정의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정부의 기조는 각 대학 무전공, 자유전공학부, 자율전공 이런 거로다 과를 결정하지 않고 모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거로다 정원의 30%를 뽑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그럼 지금 어머니들은 가장 궁금한 게 우리 아이를 지금 평택고 보내야 돼, 한강여고 보내야 돼, 신안고 보내야 돼, 아니면 외고 보내야 돼,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 뭐 가까운 천안북일고 보내야 돼, 상산고 보내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에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 보시면 유튜브에서 올해는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특목고나 자사고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하죠. 아니 그러면 자사고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내신 따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5등급으로 바뀌었어도 작년에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였습니다. 그죠? 상대평가가 아니었어요. 등급이 안 매겨졌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게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사과탐의 융합 선택 과목 9개 중에 어떤 거 선택했을 때만 절대평가지 그것도 분포 비율 다 주어지잖아요. 그럼 자사고 애들도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듣고 계시는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도 저놈의 자식 지금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물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날것으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자제분들의 성향, 자제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선행했는지 그렇죠.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걸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학생 성향입니다. 학생 성향. 우리 아이는 공부하는 역량이 되고 성실하고 본인이 할 거는 지가 좀 약간 잘 알아서 하는 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에 여러 개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잘 해나간다. 이런 학생들은 솔직히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어딜 보내셔든지 상관없어요. 예. 근데 중학교 때 내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특목고나 자사고 다 갈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중학교 때는 배우는 게 학습해야 되는 게 분량이 적습니다. 예.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게 방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신 관리해야지, 수능 관리해야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방대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면 제가 그냥 편안히 말씀드려도 되죠. 우리 아이는 특목고나 자사고나 어디를 갈 수 있는 내신을 갖고 있지만 너무나 노력하다. 시험 기간엔 거의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한다. 근데 항상 여유가 없다. 약간 집착이 강한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특목고나 자사고는 약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루다 제 조카가 그건 자사고는 아니에요. 약간 지금 특수학교인데 어디냐면 공주 한일고라고 있습니다. 공주 한일고라고. 제 조카가 저희 친형의 아들이에요. 예. 이놈의 새끼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러지만 제가 용돈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연락을 안 해네요. 예. 근데 아무튼 공주 한일고 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전학을 했습니다. 일반고로다. 네. 왜냐면 내신이 중간 밑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선행을 너무나, 우리 조카도 선행을 많이 했지만 다른 애들이 선행을 너무나 많이 하고 그냥 우수한 애들끼리의 경쟁이다 보니까 한 번 밀리잖아요. 그럼 이제 뭐냐면 옛날 생각하 내가 중학교 때는 왕노릇 했었는데 거기 가니까 중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꾸 위축이 되는 거지. 근데 중학교 때는 조금 열심히 하면 성적이 막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게 힘든 거야. 다 열심히 하고 다 우수한 애들이 모여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로 전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재수에선 잘 갔습니다. 한양대 다이아몬드 학과 중에 하나, 융합전자 갔습니다. 예. 그것도 뭐 4년 장학생으로 갔어요. 자랑은 아닌데 아무튼 4년 장학생으로 간 것 같아요. 예. 저하고 다르게 좀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향을 갖다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런 쪽에, 그리고 또 왜냐면,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데 가면 보통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숙사 생활하면 부모님들은 단순하시게, 많은 양의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숙사 생활이라는 거는 부모님이 아이 이렇게 지금 끼고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예, 애 성향에 따라서 그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 자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수는 있지만 또 그걸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향입니다. 성향. 예, 그래서 성향을 먼저 보셔야 돼요. 성향을. 예, 약간 자립해서, 독립해서도 잘 생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렇죠? 얘는 뭐 된장국이든 청국장이든 뭐 주는 대로 잘 먹는다. 근데 얘는 햄만 먹는다. 뭐 이런 것도 다 성향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기숙사할 때 밥을 갖다가 내가 좋아하는 메뉴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먹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먹는 게. 아무튼 이런 게 성향이고요. 그래서 성향이고 두 번째는 선행의 정도입니다. 엊그제는 인터넷 뉴스 보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고등학교 선행하는데 어머니들 거기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댓글 달고 막 하시더라고요. 선행이 좀 빠르네요. 그랬더니 어떤 어머니, 그건 빠른 거 아니다.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 수학원 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 절대 기죽으실 필요 없어요. 선행을 어느 정도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대로 했냐는 건 뭐냐, 선행을 했다는 건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선행은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적인 거예요. 선행도 적절한 게 좋은 거예요. 적절한 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준을 잡는다면 특목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데 보내시려면 최소한 깊이 있는 선행입니다. 수박 겉핥기식 선행이 아니라 옆집 아이가 뭐 수특까지 했다 그래서 기죽을 필요 없고 그냥 수박 겉핥기 한 거가 대부분일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서 선행을 했으면 나중에 학교에서 배우거나 어떤 거 배울 때 안다고 생각해서 좀 집중을 좀 등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오히려 역효과도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는 선행을 최소한 수학 1까지는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럼 다음 거는 뭐 고1 때 여름방학 때 좀 약간 학교 내신 관리 안 해도 될 때 좀 다음 거 좀 선행을 좀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갖다 보내시려면 선행을 최소한 수학원 정도까지는 개념 위주로 어려운 문제 말고 좀 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수투까지 해주면 더욱더 좋겠지요. 예. 근데 공통수학1, 공통수학2 지금 현재 체제로 수학 상한만 끝내놨으면 요거는 빠른 게 아닙니다. 선행이. 예.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고교 성취도입니다. 특목고나 자사고로 갔습니다. 제 조카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중학교 때 올림피아드 수학 경시대 같은 데 나가서 상 받고 그랬어요. 예. 근데 갔더니 중간도 못하는 거예요. 예. 중간도 못하는 겁니다. 자, 용인외고 어디인지 아시죠? 용인외고. 용인외고가 외고가 아닙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예요.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 중에 하나가 용인외고잖아요. 그렇죠? 저는 용인외고 졸업생인데 수능이 평균 6등급인 학생도 봤습니다. 예. 용인외고 정도 가려면 중학교 때 전교 1, 2등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얘가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반면에 제가 아는 지인은 수원외고 나왔습니다. 수원외고 나왔는데 반에서 전교에서 한 중간 정도밖에 못해요. 중간도 약간 밑돌거나 했을 거예요. 근데 연대 갔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 수치로 자르기는 좀 뭐하잖아요. 수치로 자르기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5등급 되기 때문에 내신이 5등급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유리해지는 애도 있고 좀 불리해지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러프하게 잘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5등급제잖아요. 우리 아이를 특목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나 외고나 보내셨을 때 딱 100명 중에서 50등 이내 50등 이내 되시겠죠? 이내에 들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입시가 좀 바뀔 수도 있겠죠.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 대학도 어떤 제반장치를 걸 수 있겠지요. 면접을 좀 강화시키고, 또 이것도 문제야. 아니, 지금 이렇게 5등급제로 바뀌는데 올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연대 교과전형 면접 없앴습니다. 예. 고대 일반전형, 종합전형 면접 없앴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학교 나름대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다 보니까 아니 수능을 잘 본 애들이 우리 학교 면접으로 하지 않고 의대로 빠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붙으면 무조건 너 진짜 어디가 우리 학교 와야지. 그래서 면접을 없앤 거예요.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고 있는데 대학은 지금 면접을 그것도 상위권 연대 고대가 면접을 없앴단 말이에요. 이전에 작년까지 있었던 거를.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자제분들이 지금 대학 갈 때는 다시 면접을 부활시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럼 부활시키지 않아도 최소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예. 지금 교과 전형은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내신 1이어도 자, 예를 들어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잘 나온 수능 3개 영역 합이 6등급. 6등급을 못 맞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과 전형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거는 교과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 있어요. 근데 종합 전형은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는데 서울에 있는 서성한, 중, 경, 외, 시 이런 데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모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대가 있습니다. 이대는 이상한 학교예요.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데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약간 좀 이상한 학교예요. 홍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그러니까 종합 전형 거의 다 지금 수능 최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의학교는 대부분 있습니다. 없는 데가 아주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강화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 관리하면서 비교과 관리하면서 수능까지 잘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고교 성취도라는 건 뭐냐면 특목고나 자사고를 갖다 보내실 것 같으면 자제분하고 얘기 나눠보세요. 너 할 수 있어. 아이가 원해야 됩니다. 아이는 엄마 나 집 옆에 있는 한강여고 갈게. 나 신안고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되시죠? 용인외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애들 머리통이 다 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서 나는 최소한 100명 중에서 50등 안에 들 수 있으면 특목고나 자사고 보내는 거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고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데 보면 용인외고 같은 경우도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게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부를 좀 등한시하면 수능 잘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거 할 게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지금 기준을 잡는 고등학교 고교 성취도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내가 특목고나 자사고 갔을 때 한 중간보단 잘할 수 있다. 이 정도면 괜찮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요거 고교 개설 강좌인데 어떤 고등학교는 지금 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어떤 고등학교는 아직 안 떠 있어요. 그러면 이 평택을 토대로 보면 좀 그렇지만 자사고 같은 데는 약간 좀 선택하는 폭이 모든 고등학교가 다 좀 아까 얘기한 150일 강좌가 다 개설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개설되지 않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가서 이수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A 고등학교 다니는데 B 고등학교 가서 들을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무슨 생각하는 그게 정착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학교도 없고 이 학교도 없고 일반고는 별로 없는데 저기 전국 단위 자사고 용인외고에서 개설했어요. 그럼 내가 하루에 보통 6시간, 8시간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쪼개보면. 근데 시간 내서 내가 용인외고까지 가서 그 수업을 듣고 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간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강좌 위주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그걸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듣고 싶어하는 거 진로랑 상관 있는 거랑 그 기준은 뭐냐? 서울대가 기준이에요. 서울대는 만약 기계공학과 그럼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화학공학과 권장 과목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수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되시겠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이 평택에서는 지금 약간 개설 강좌가 그래도 겠는지 하는 거는 제가 모든 학교를 찾아본 건 아니에요. 저 뭐 은혜고 뭐 이런 거 다 찾아본 건 아닙니다. 다만 찾아본 학교 중에서는 그래도 평택고랑 신안고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지. 우리 아이가 수강하고자 하는 거, 듣고자 하는 거는 그 학교에 개설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애들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별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홈페이지에 떠 있든 안 떠 있든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지. 예. 그래서 고교 개설 강좌고요. 선배들의 대학 입결.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를 토대로 보면 실은 자사고나 특히 외고 애들이 많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외고는 거의 다 문과 쪽 학과를 가는 거잖아요. 예, 문과 쪽 학과를 가기 때문에 많이 붙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일반고도 많이 붙어요. 근데 아무래도 중학교 때 그런 고등학교 때 인풋이 좀 좋잖아요. 우수한 애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처지게 되면 옛날 생각만 자꾸 하는 거야. 내가 중학교 때는 왕노릇했어. 이런 생각만 하는 거야. 한번 처지면 헤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선배들의 입결을 갖다 봐야 되는데 이 평택에서는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애들이 지금 대학을 잘 가는지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뭐 블라인드 처리해서 면접 보거나 뭐 종합전형 이렇게 하더라도 입사관들은 밥 먹고 그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 웬만큼 윤곽이 잡히겠죠. 그래서 선배들의 입결도 좀 약간 참고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 성향하고 고교 그 고등학교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볼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날 것으로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날 것이라는 건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저의 그냥 순수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특목고나 자사고, 그것도 남들이 선호하는 특목고나 자사고, 이 천안 북일고는 입결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예.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는 입결이 좋은 게 뭐 용인외고, 그 다음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저 지방에는 상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입결이 좀 좋습니다. 근데 상산고 같은 경우 재수를 한 몇 프로 하는지 아십니까? 몇 프로 할까요, 상산고는? 걔들은 눈높이가 높습니다. 예. 만약 예를 들어서 어느 일반고 나왔을 때는 그 성대부터 따르면, 그냥 가문의 영광이고, 그죠? 예. 온 일가친이 다 모여서 잔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산고나 이런 용인외고나 이런 데는 성대 붙었으면, 물론 까가 뭐 글로벌 뭐 아니면 그 다음에 반도체 이때 뭐 계약학과 이런 데, 아니, 이런 데 몰라도 일반 학과면 재수한 애들 꽤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산고는 재수 비율이 한 60%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걔들이 눈높이가 높아서 낮은 대학은 붙어도 재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삼진 아웃 돼가지고 재수하는 애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가서 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굿입니다. 근데 거기서 경쟁에서 밀려서 한번 위축되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가늠해서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되시잖아요. 그럼 집 근처에 있는 일반고 보내세요. 많이 고민되시면. 예. 고민되면 그겁니다. 예. 그래서 뭐 특목고나 자사고나 외고나 계획이 있으시면 그 집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거고, 고민 되시잖아요. 그러면 예, 일반고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의 기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정권이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조금은 좀 나아진 거가 사실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임할 때보다는.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자제분이 갈 때는 일반고는 모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편안하잖아요. 그냥 일반고에서 그냥 전교 1등 하면, 아니, 전교 손가락 안에 들면, 그냥 서울대 가는 거, 그냥 각 학교마다 2명씩 추천하잖아요. 예. 그죠? 지역주는 2명씩 추천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수능 체제도 낮습니다. 3합 7이에요. 전교 1, 2등이 3합 7. 물론 통과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저쪽에 있는 학교들은. 근데 뭐 평택만 해더라도 전교 1, 2등은 3합 7 대부분 다 통과하잖아요. 그럼 서울대 가는 게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자녀분하고 좀 얘기 나누신 다음에 요거 보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예. 그래서 아까 그냥 날것으로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그냥 결국 공부하는 역량, 성실도, 좀 독립적인 성향, 요게 있어야 됩니다. 예, 요게. 예. 그렇지 않으면 분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일반고에서 가서 왕노릇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교육학에서 배운 건데, 어떤 집단이 결정이 되잖아요. 집단이 결정되면 그 중에 상위권은 우수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우수한 집단이 모여도 그 중에서 밑돌잖아요. 그럼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으로 보거나 학교로 보더라도 이런 거예요. 학교는 그렇지 않은데 학원은 보통 반을 구성할 때 성적별로 구성합니다. 뭐 1반, 2반. 그럼 2반의 1등이 1반의 꼴찌보다 못한 거예요. 반 구성할 때. 근데 2반의 3분의 1, 최소한 4분의 1 정도는 1반 애들보다 잘 갑니다. 거기서 왕노릇 하니까. 그렇죠?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석을 보냈을 때 내가 왕노릇을 못해도 중간 이내로 들 수 있으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힘들 때는 일반고 가서 왕노릇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20분 됐는데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너무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평택 커넬 학원이 그 대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학원이에요. 그리고 저는 실은 이투스에서 근무를 오래 했었고요. 지금 이투스 247 안성기숙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커넬 학원이 이투스 247 안성기숙학원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거기서 강의를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하시는 분도 있고, 대치동이나 뭐 이런 데 수업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입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보내셔도 대치동으로 주말에 막 그냥 봉고차로다 이렇게 가서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 광고를,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광고를 하고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고요. 아무튼 슬기롭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자제분들 또 학생들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꼭 합격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